안녕하세요. 육하원칙에 따라 어려운 사실관계나 사건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육하원칙의 육하입니다. 이번 주제는 조금은 독특한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현대건설의 유상증자 투자설명서인데요. 이른바 현대건설 우선주 구하기 프로젝트입니다. 완전 쉽게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를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임직원과 8월 31일까지 현대건설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현대건설 우선주를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유상증자는 저번에 알아본 LNF와 같이 주주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공장을 증설하고 원재료를 미리 사서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 팔 목적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만 3조 정도, 부채 비율도 104%로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대건설이 겨우 2,300억 가량의 유상증자, 그것도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로만 발행한다?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나 내막이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현대건설이지만 간단히만 그 사업 구조와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현대건설은 크게 건축, 주택 사업, 그리고 토목 사업, 플랜트 전력 사업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건축, 주택 사업에서 거의 55%에 가까운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플랜트 전력 사업에서 약 30% 가까운 매출이 발생하고 있네요. 토목에서도 11.6%에 달하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의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현대건설은 작년에만 약 17조 원에 달하는 매출이 발생했고 오른쪽에 재무상태표를 보셔도 자산이 17조 9천억에 달하는 반면에 부채는 겨우 9조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채 비율은 약 104.64% 정도에 이르고요. 다음으로 가운데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은 현대건설이 2020년도에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현금만 1조 7,300억 가량입니다. 이렇게 재무 상태나 현금 흐름에 전혀 이상이 없는 현대건설이 갑자기 우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하니 그 내막이 궁금해지는 거죠. 이번 현대건설 우선주 유상증자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 증권 수량이 한 200만 주 되고요. 모집가액, 이건 추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모집가액은 11만 4,500원, 모집 총액은 2,290억, 약 2,300억 정도 되네요. 증권은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만 발행을 하고요. 모집 방법은 우리사주 20%, 구주주 80%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청약이 미달이 나도 일반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주주의 신분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주주의 지위를 결정하는 배정 기준일은 9월 2일이고요. 실제 주식 매수 기한까지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주주 기준으로 청약 기일은 10월 21일부터 22일이고요. 납입 기일은 10월 26일입니다. 배정 비율은 현재 한 주당 0.0143% 정도 되고요. 만약에 우리사주 20%가 전부 다 청약되지 않을 시에는 배정 비율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걸 100주 기준으로 하면은 한 1.43%, 한 주라도 배당을 받으려면 안정적으로는 70주 이상을 가지고 계셔야죠. 할인율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45%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러한 할인율이 정해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뒤쪽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현대건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7월 30일 기준으로 종가가 20만 3,500원이고요. 1년 내 최고가는 29만 4,5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15만 3,500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죠. 아까 살펴본 모집 예정 가액 11만 4,500원은 오른쪽 같은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거 개념 3가지만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기준 주가는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현대건설 우선주의 평균 종가 및 거래량을 기초로 가중산수를 평균으로 낸 거고요. 추후에 청약일 전에 다시 한번 기준 주가를 다시 산정을 하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비율 같은 경우에는 1.79%지만 여기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친 기준으로 증자 비율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실제 유상증자된 비율 우선주만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200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할인율은 45%인데 이거는 현대건설 보통주와 우선주 사이의 괴리율 때문에 할인율이 조금 높게 설정이 된 거예요. 현재 현대건설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265.97% 정도,
약 한 3.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시장 평균 괴리율이 102.72%니까 2배 정도 나는 거거든요. 이것보다도 훨씬 높은 가액으로 현대건설 우선주가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괴리율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할인율도 높게 측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유상증자 주요 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 9월 2일이 바로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주주가 이때 확정이 되는 거죠. 다만 주식은 거래하는데 이틀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21년 8월 30일까지는 현대건설 주식 한 70주 이상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주주 청약은 21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확정 발행 가액이 10월 18일 날 산정이 돼서 19일 날 공고가 되니까요. 이 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만약에 청약에 참여하시면 11월 5일 날 참여하신 신주가 상장됩니다. 그렇다면 현대건설이 과연 이런 유상증자를 왜 단행하는지 간단히 그 이유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명목상의 유상증자 사유는 운영자금과 기타 목적입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은 2,300억 중 990억이 현대제철로부터 3개월간 철근을 매입할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1,300억은 해상풍력 개발 사업의 사업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그린 뉴딜 사업 중 하나인 해상풍력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살펴봤듯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17조 9천억이고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총 차입금, 즉 빌린 돈이 2조 2천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조 원가량이죠. 즉 빌린 돈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대건설이 2,300억이 부족해서 해상풍력 개발에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부족해서 2,300억을 유상증자로 단행한다 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현대건설이 우선주를 유상증자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건설이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현대건설 보통주인 그냥 현대건설이 있고 현대건설 우라고 표시되는 현대건설 우선주가 있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많이 배당을 해줍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금 조금 많이 주더라도 경영권 방어 부분에서 수월하기 때문에 우선주가 발행되고 있는 건데요.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보통주는 600원, 우선주는 650원 정도가 배당됐네요. 다만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가 1.6% 정도 수익률이 나는 반면에 우선주는 0.4%가량의 수익밖에 나지 않는데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 2020년 12월 30일 종가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요. 현대건설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5배, 6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 정확히 말하면 우선주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은 현대건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조금 비싼 가격, 시장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2배, 102.72% 정도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만 한 8.49%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독특한 것이고요. 특히 순번 42번에 삼성중공업을 보시면은 괴리율 절대값이 거의 4,300%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우선주가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좀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는 거래량 자체, 즉 상장된 주식 숫자가 적고 유통되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작은 금액에도 쉽게 주가가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작전주와 같이 일정하게 특정 세력이 금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잠깐 언급한 삼성중공업 우의 주봉입니다. 거의 작년 3월에 31,400원이었던 주식이 6월에 거의 96만원까지 올랐었죠. 현재에도 28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작은 우선주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한국거래소에서는
이제 우선주의 진입, 퇴출 요건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는 방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이건 아직 완화된 기준이에요. 완화된 기준으로는 상장 주식수 10만 주, 시가총액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퇴출을 되고 2022년까지는 강화된 기준으로 상장 주식수 20만 주, 시가총액 20억 원 미만인 종목들은 퇴출되게 됩니다. 상장 폐지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건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장된 주식수가 98,856주입니다. 10만 주가 되지가 않아요. 시가총액은 207억 정도라서 시가총액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결국에는 우선주 물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에 따라서 이번 유상증자에서 0.057% 이상 청약이 진행이 되면 10만 주 이상 요건을 달성하게 되고요. 5% 이상 청약이 된다라면 20만 주 이상 요건도 충족할 수 있게 돼서 상장 폐지되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대건설 우선주의 유상증자는 우선주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포인트로 단행되는 유상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건설 우 이 주식의 투자 위험 요소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건설업 자체가 이제 기간산업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 그다음에 국내 경기 변동에 따라서 매출이 상당히 많은 부분 좌지우지 된다는 거, 그리고 수주 관련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고요. 철강, 시멘트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수익이 악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국내와 중동의 리스크가 없지 않고요. 우선주 관련해서도 상장 폐지 위험이 산술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 유통 주식수가 2000%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희석화돼요. 이에 따라서 우선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때는 꼭 고려를 해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업 특성상 매출 채권이 이제 대손 처리돼야 되는데 즉 악성 미수금을 결국 못 받는 겁니다. 돈을 띄는 거죠. 그리고 미청구공사 잔액이 남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공정률과 산정된 공정률이 좀 다를 수 있어서 공사는 진행을 했는데 공사 대금은 조금 늦게 받는 거예요. 이런 금액이 늘면 늘수록 회사 재무 구조에는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셔야 되고,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나왔던 것 같이 우발 채무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2분기 매출 관련해서 싱가포르 현장에서 이미 3년 전에 완공이 끝났는데 그 공사 기간이 조금 지연됐다고 해서 발주처에서 계약이행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행사를 했어요. 다만 이미 3년 전에 자금을 수령하고 공사 하자에도 문제가 없는데 일단 손실로 잡힌 거거든요. 이래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됐는데 이와 같은 우발적인 알 수 없는 채무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투자하시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설 경기인데요.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누적 국내건설 수주액이 약 47조 8천억 정도 되고요. 이건 전년 동기 대비로 31.8% 엄청난 부분이 늘어난 거죠. 특히 공공, 민간 가릴 것 없이 증액됐고요. 다음에 토목, 건축 이 부분도 모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면적은 기업의 수익률하고 조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큰 평수를 지을수록 많이 남는 거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거용인데 주거용 아파트나 이런 시설이죠. 주택 같은. 그런데 매년 감소를 하다가 2021년 3월, 즉 1분기죠. 1분기에는 17%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건설 경기 자체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추정 사항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정부의 예산 부분인데요. 2020년 SOC 예산 같은 경우엔 사회 간접 자본이죠. 그러니까 노후된 기존의 도로나 이런 거를 유지 보수하고 대도시권의 교통량 해소,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물류망 확보, 이런 부분으로 필요한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예산이 2020년도에만 2.9조가 증가됐고 올해는 아마도 추경 등으로 국회에서 현재 확정된 것만 21.5조 원으로 작년 대비해 거의 14.9% 증가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건설이 받는 수주하는 토목사업 매출이 상당히 증액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건설이 현재
매출과 직결되는 수주,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볼 건데 2021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2020년 1분기 대비 한 5% 정도가 증가됐고요. 특히나 신규 수주 증가폭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보시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 때 3조 8천억 정도 수주를 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5조 9천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죠. 다만 해외 부분이 6조에서 1조도 지금 못 채우고 있어서 이 부분에 우려가 좀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2020년도 1분기에는 대형 공사 등을 많이 땄어요. 현대건설에서. 이래서 좀 과도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는 거라 그 기저효과는 조금 감안하셔서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오는 분기 및 연간 실적 컨퍼런스인데요. 아직도 시장 컨센서스는 거의 줄진 않았고 2분기에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우발 채무 때문에 조금 줄었지만 3분기에도 다시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2021년도 분양계획 중에 한 33.9%를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해외 수주 목표는 아직 34.6%밖에 달성을 못했지만 하반기 시장, 특히 국내 시장이 나쁘진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크게 둔화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매출액의 국내 건설이 현재 좋아서 거의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의 66%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산업 주기 특성상 이제 주택 사업 자체가 이제 약간 성숙기이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경쟁도 치열하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 특히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매출액이 적지 않은데 해외 인프라 및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유가도 변동되고 금리도 변동될 수 있어서 신규 투자 부분이 이제 축소가 되거나 예정 물량이 좀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 크게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유상증자에서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상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주가 희석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통주랑 우선주를 합친 물량을 하면 1.6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수량이라고 보이지만 현재 발행되는 우선주가 200만 주입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우선주가 10만 주가 채 되지 않는데요. 우선주만 놓고 봤었을 때는 거의 2000%가 넘는 우선주가 발행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우리사주조합 청약 물량 그것도 160만 주인데 혹시라도 이 물량이 다 청약이 되지 않을 때는 또 일반 주주들에게 이 물량이 좀 청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량이 늘 수 있는데요. 이렇게 160만 주 이상의 주식은 보호 예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장일이나 그 이후에 대규모 매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를 해주세요. 자, 간단하게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현대건설 유상증자는 현대건설 우 상장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한 거다. 그리고 현금 흐름은 양호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특히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희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현대건설 우선주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시다라면 2021년 8월 31일까지 현대건설 주식 70주 이상 보유하시는 게 안전할 거예요. 이건 좀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실제 현대건설 주식을 사신다고 하셔도 유상증자 참여하는 청약 일정은 10월에 있는데요. 10월에 직접 참여하실지 고려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사주 조합원 우선 청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달 전이에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있는데요. 이 우선 청약 물량을 꼭 확인을 하시고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유상증자에는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지도 않고 보호예수 물량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어요.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많이 유념을 하셔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주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제는 크래프톤 공모 청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